이투스 11월 모의고사 문제지 이거를 설명하는 영상을 이렇게 보내주기로 할게요.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코로나도 심하고 차분하게 시험지 풀면서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자. 자, 그럼 이제 11월 모의고사 첫 번째 페이지부터 보는데 뭐 1번부터 4번까지는 그냥 넘어가기로 할게.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은 좌극한, 우극한이니까 잘 풀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6번에서는 독립이라는 글자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고 넘어가면 되겠다. 그 6번 문제 보면은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다 이랬으니까 A가 일어날 확률과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은 A 교집합 B가 일어날 확률이랑 같다. 그거를 이용해야 되겠다는 뜻이지. 그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7번 문제는 가속도를 구하라 그랬는데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거기에다가 t에다가 2 대입해 주면 되고, 그리고 8번은 이항정리 5C 3이 필요하지. 그때 A의 3제곱 2 곱하기 B의 제곱 2 곱하기 B의 제곱. 자, 그 다음에 9번은 이제 등비 수열을 이루니까 등비 중앙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때 A의 값이 0하고 1 사이라는 점을 주의해야 돼. 자, 먼저 등비 중앙 로그 3의 A를 제곱하면은 2가 된다. 근데 이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게 A가 0하고 1 사이란 말이야. 그럼 이 A가 0하고 1 사이라는 얘기는 로그 3의 A가 0보다 작다. 그런 뜻이거든. 그래서 요 다음에 로그 3의 A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서 A의 값을 구해줘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인데 10번은 기출문제하고 좀 비슷하지. x는 1, 2, 3일 때 y가 3, 5, 7이니까 y는 2 곱하기 x 플러스 1 이렇게 확률 변수를 변환했다 해가지고 vx와 vy, 2x와 2y 여기서는 2y만 알면 되죠. 값을 구해주면 되겠어. 자, 이제는 11번. 11번은 F'이 나와 있는 상태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과정으로 계산을 하면 됐던 거야. fx를 만들 때는 부정적분을 해서 4x 3제곱 3x 제곱 2xc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거를 인테그랄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그 결과가 14가 되게 한다. 그럼 적분상수 C의 값을 구할 수가 있고 그럼 마무리해 나갈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2번 통계 문제를 볼까? 12번은 문제에서 설명하는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자. 두 가지 내용을 설명하고 있어. 하나는 평균이 m, 표준 편차가 시그마일 때 표본의 크기가 70인 상황. 그럼 이때는 실내 구간이 A에서 B까지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고, 평균과 표준 편차는 같은데 이제 표본의 크기를 n으로 했을 때 실내 구간은 C에서 D까지다.
이런 내용인 거지. 그때 이제 B-A분의 D-C인데 이 B에서 A를 빼거나 D에서 C를 빼는 거는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라고 그래. 그래서 실내 구간의 길이는 2 곱하기 K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은 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 그러니까 B에서 A를 뺀다. 지금 이 상황에서 실내 구간의 길이 구한다. 그러면은 2K 95%라고 되어 있는데 딱히 Z값을 주지 않았지. 이제 이 문제를 푸는 데는 없어도 되니까. 그리고 루트 70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주면 되고, D-C는 2 곱하기 K까지는 똑같은데 표본의 크기를 N이라고 그랬으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해가지고 그 2분의 1이 되게끔 해주면 돼. 그럼 B-A분의 D-C 이 값이 2분의 1이 된다. 이 K 시그마는 전부 약분이 되잖아. 그래서 루트 n분의 루트 70이 2분의 1이다. 양변을 제곱하면 n분의 70이 4분의 1이다. 그래서 n은 280이다. 이런 식으로 차근차근 계산해 나가면 되겠다. 자, 이번엔 이제 13번을 보자. 점 P를 A, A 제곱이라고 해. 그럼 A에서 P까지 거리를 식으로 만들면은 좌표 평면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니까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A 제곱의 제곱. 자, 이렇게 해서 식을 만들면 돼. 그럼 A의 4제곱, A의 제곱, 6A 플러스 9 이렇게 된다. 그럼 이제 최소가 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식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4차 함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프의 개형을 이용해서 최소값을 구하겠다. 자,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미분을 하면은 그리고 2로 묶었을 때 인수분해가 되죠.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니까. 그럼 2A 3 마이너스 2A까지. 오케이? 근데 여기서 이 2A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3은 판별식이 0보다 작아. 그러니까 F'A가 0이 되게 하는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 유일하다. 그 사실. 그러니까 이거는 4차 함수가 그냥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처럼 이런 U자의 형태가 될 것이다. 자, 그러니까 어때? 최소값은 A에다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어서 구해주면 되겠다. 그런 식으로 가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바로 이어서 14번. 14번은 이제 표준화에 대한 내용이 되겠다. 그래서 평균이 K의 제곱, 표준 편차가 2라고 했으니까 표준화를 한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마이너스 2. 이 마이너스 2에서 0 사이의 넓이는 오른쪽에 있는 표를 보면은 0.477이다. 그럼 그 남은 부분의 넓이는 0.8185에서 0.4772를 빼서 3413이 돼야 돼. 그치? 그럼 0.3413이 되는 거는 1이다. 그래서 여기 2분의 마이너스 k제곱 2k 플러스 4의 값이 1이 되게 하는 양수 k의 값을 찾아주면 돼. 계산해보면 근의 공식도 필요하죠. 차분하게 답을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이제 15번 문제. 공차가 마이너스 4인 등차 수열인데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다. 8번째 항의 절대값과 3 곱하기 10번째 항의 절대값이 같다. S의 9가 S의 10보다 크다. 이렇게요. 자, S의 9가 S의 10보다 크다. 이거는 이렇게 생각해 보자. S의 10에서 S의 9를 빼면 0보다 작다. 근데 S10에서 S9를 뺀다는 거는 A의 10이 돼. 그치? 그러니까 10번째 항은 0보다 작은 거야. 8번째 항은 0보다 큰지 작은지 아직 모르는 상태니까 두 가지를 나눠서 확인해 보자. 먼저 8번째 항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럼 절대값 기호가 그냥 없어지면 돼. 근데 10번째 항은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A의 10. 자, 그럼 이제 공차가 마이너스 4라고 그랬지. 우선 이렇게 적을까? A 플러스 7D는 마이너스 3 A 플러스 9D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7D. 마이너스 3A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4A가 되고, 이쪽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34D가 될 텐데, 공차가 마이너스 4라고 그랬어. 그래서 4를 약분하게 되면은 A는 34. 첫 번째 항이 34라고 계산이 돼. 그러니까 8번째 항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첫 번째 항이 34. 그래서 일반항 공차가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4n인데 첫 번째 항이 34가 되려면은 플러스 38을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이건 어때? 10번째 항이 0보다 작다. 해당이 되지? 이거 n에 10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0보다 작게 되거든. 그래서 이거는 가능한 게 되겠다. 근데 두 번째 8번째 항이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확인은 해봐야 되겠는데, 그래서 8번째 항이 0보다 작으니까 절대값이 없어지면서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어. 그래서 이번에는 8번째 항과 3 곱하기 10번째 항이 같다. 자, 그래서 또 이항을 해서 정리하면은 2a는 마이너스 20d가 돼서 80이라고 되겠네. 그래서 이번에는 첫째 항이 40이라고 나와. 첫째 항이 40이면 일반 항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44가 되죠. 그때 10번째 항을 조사해 보면은 4 플러스 4가 돼.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되겠지. 그래서 이 일반항은 아닌 거고, 이걸 가지고서 생각을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K가 0보다 작다.
자, 이거를 이제 마무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먼저 첫 번째는 곧대로 S의 K를 구해보는 방법이야. S의 K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마이너스 4에다가는 2분의 K, K 플러스 1 그리고 38에다가는 K 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되죠. 아, 이건 어렵냐? 이건 시그마를 이용해서 계산한 거고, 등차 수열의 합을 이용한다면 첫 번째 항이 34, 공차가 마이너스 4. 그래, 이렇게 하더라도 되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SK가 지금처럼 이차함수의 형태가 돼서 나온다. 그래서 0하고 18. 그럼 처음으로 0보다 작게 되는 거는 19번째 항에서부터다. 그래서 정답을 19로 정해주면 돼. 근데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다른 방법도 하나 소개를 시켜줄게요.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은 직선의 방정식과 관계가 있어. 직선의 방정식. 그러니까 일반항에 대한 내용을 그래프처럼 나타낸다고 하면은 지금은 첫째 항이 양수고 공차가 음수인 상태라서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 생각해 볼 수가 있지. 그때 10번째 항이 마이너스 2고 9번째 항이 플러스 2가 되니까 여기가 9번째 항, 여기가 10번째 항, 한 가운데가 돼. 그러면은 이 직선이기 때문에 첫 번째서부터 9번째까지 더한 거랑 10번째에서 18번째까지 더한 거랑 어때? 부호는 다르지만 절대값이 같지 않겠어? 그러니까 18번째 항까지 더하면은 0이 될 것이다. 즉 19번째부터 수열의 합이 0보다 작다. 이렇게 해서 처리하는 방법도 있고, 마지막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를 꼭 비교해서 체크해 놓도록 하자. 자, 이번 이제 16번을 볼까? 이거는 이제 dx분의 d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dx분의 d를 없앴다는 얘기는 부정적 분을 했다는 뜻. 그래서 x3제곱 마이너스 4x제곱 ax 플러스 c 이렇게 시작을 해볼 수가 있겠어. 여기 있는 x는 이렇게 곱해졌다는 뜻이다. 자, 그럼 먼저 x에다가 0을 먼저 대입해 볼래? 그럼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c가 돼. 적분 상수가 0이다. 그래서 이 c는 지워버려도 되겠다. 자, 그럼 이제 x로 약분을 하는 게 가능해져.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그럼 여기서 이제 fx를 구한다, a의 값을 구한다. 어떻게? 미분을 하면 fx를 만들 수가 있고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아래 끝 위 끝이 같으니까 a가 구해지겠다. 자, x에다 2부터 대입해 보자. 그럼 좌변은 0이 되고 우변은 따라서 a의 값이 4가 된다. 자, 그럼 미분하면은 fx는 2x-4가 된다. 자, 이렇게 하면 fa의 값은 f4의 값을 구하는 게 되겠다. 자, 요거는 이제 17번 문제를 볼까?
세 번째 줄부터 읽어보자. 첫 번째로 꺼낸 공에 적힌 수가 4의 약수일 때, 뭐뭐일 때, 이런 말. 딱 눈에 꽂혀야 되지. 두 번째로 꺼낸 공에 적힌 수는 6의 약수다. 조건부 확률이야. 그러니까 사건을 이렇게 구분을 해보자. 사건 A는 첫 번째 4의 약수. 사건 B는 두 번째 6의 약수. 이때 이제 구해야 되는 거는 첫 번째로 꺼낸 공에 적힌 수가 4의 약수일 때 두 번째가 6의 약수다 했으니까 이런 조건부 확률을 구해야 되겠다. 따라서 PA하고 B 교집합 A가 필요해. 근데 이 문제를 풀어보면 경우의 수를 가지고서 확률을 구하는 게 조금 잘 안 되죠. 그래서 보통 평범한 문제 같으면은 여기다가 확률이 아니라 A가 일어날 경우의 수, B하고 A가 동시에 일어날 경우의 수 이렇게 계산하는 게 좀 간편한데 이 문제는 이제 이게 안 돼. 그래서 이걸로 가야 돼. 자, 그럼 이제 PA부터 차근차근 구해 볼 텐데요. 먼저 이거를 먼저 정리해 놓을까? 4의 약수, 6의 약수. 벤 다이어그램으로 집합처럼 이렇게 정리를 해보자. 1하고 2는 동시에 들어가. 근데 3, 6, 4는 이렇게. 그치? 그리고 이제 전체 1부터서 8까지니까 여기 없는 수 5, 7, 8 이렇게 돼 있다고 표시를 하자. 자, 그럼 첫 번째 4의 약수를 뽑는다. 그 경우의 수는 어렵지 않네. 첫 번째니까 그냥 8분의 3 이렇게 정해주면 되겠어. 근데 이제 두 번째 6의 약수 뽑을 확률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요거 교집합 말이야. 첫 번째는 4의 약수고 두 번째는 6의 약수다 그랬는데 이거는 사건을 좀 분류해 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첫 번째 4를 딱 뽑았어. 그럼 그 다음에 두 번째 6의 약수를 뽑는 확률하고 첫 번째 1이나 2를 뽑았을 때 두 번째 6의 약수를 뽑은 확률하고 달라져. 그치? 4는 6의 약수가 아니야. 근데 1하고 2는 6의 약수이기도 하거든. 그래서 그 확률이 달라지는 걸 잘 체크를 해야 되겠어. 그러니까 첫 번째 4를 뽑았다. 첫 번째 4를 뽑았으면은 일단 8분의 1이 되는 거다. 근데 두 번째 6의 약수를 뽑을 때는 이제 하나를 뽑아버렸으니까 이게 없는 상태. 7개 중에서 4개를 뽑는 사건이다. 이렇게 계산이 돼야 돼. 그래서 약분하면은 14분의 1이다. 그럼 첫 번째 1이나 2를 뽑는다면 그 경우의 수는 8분의 2라고 계산을 하면 되겠다. 8분의 2. 그래서 1을 뽑았다고 하자. 그럼 두 번째 6의 약수는 남은 7개 중에서 2, 3, 6, 3개에 해당이 돼.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면은 28분의 3. 그래서 이 둘을 더해서 바로 비교집합 A의 확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는, 그치? 분모는 8분의 3, 분자는 28분의 5. 여기까지. 그래서 17번은 조건부 확률인데, 그냥 무엇이냐? 경우의 수로만 해서는 잘 안 되는 문제. 꼭 확률을 구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자. 18번째 문제 보기로 하자.
자, 이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x의 개수가 100개가 되도록 하는 실수 a의 최대 최소값을 구하시오 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a가 0보다 클 때랑 a가 0보다 작을 때를 구분해서 부등식을 풀어야 된다. 이 내용이야. a가 0보다 크면은 2의 a제곱이 더 크고 a가 0보다 작으면은 3의 마이너스 a제곱이 더 큰 값이 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푼다. 첫 번째, a가 0보다 클 때. 그럼 그때는 부등식의 결과가 3의 마이너스 a제곱, 2의 a제곱 이런 식으로 나오게 돼. 그래서 이때 3의 마이너스 a제곱 이건 항상 0하고 1 사이가 될 수밖에 없다. a가 0하고 1 사이니까. 그 다음에 2의 a제곱이 이제 요렇게 100과 101 사이에 들어가야 만족하는 x 자연수의 개수가 1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2의 a제곱은 100보다는 크고 101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여기가 비워져 있잖아. 101이 되는 것까지는 허용이 돼. 자, 이걸 토대로 해서 a 값의 범위 만들면은 로그 2의 100보다는 크고 로그 2의 10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자, 이제 a가 0보다 작을 때 a가 0보다 작을 때는 여기서 위치가 바뀌게 돼. 자, 그러니까 역시 이 내용을 만족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2의 a제곱이 여기라는 얘기거든. 이게 3의 마이너스 a제곱이고 그래서 3의 마이너스 a제곱이 100보다는 크고 101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이번에는 이렇게 돼. 그래서 밑이 3인 로그를 취하게 되면은 로그 3의 100보다는 크거나 같고 로그 3의 101보다는 작거나 같다. 아, 이 크다가 되겠다. 쏘리. 그 다음에 이제 a의 범위로 만들면은 마이너스 로그 3의 101 마이너스 로그 3의 100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가장 작은 최소값이야 이게. 가장 큰 최대값. 그럼 이걸 가지고서 이제 정답을 마무리하면 되겠다. 자, n분의 1 마이너스 로그 3의 101분의 1 그리고 라지 n분의 1 로그 2의 101분의 1 이 값을 계산하라는 건데 어제도 한번 얘기했지. 로그의 계산에서 좀 뭔가 아직도 어색하다 그런 게 있다면은 밑 변환이 될 가능성이 높아. 그러니까 여기도 밑을 변환한다 하니까 로그 101의 3 이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어. 밑과 진수를 바꾸면 역수가 되니까 그럼 로그 101의 2. 자, 어때? 이 정도면은 로그 101의 3분의 2다. 이렇게 정답까지 만들 수가 있지.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19번 증명하는 문제 한번 봅시다. 이제 접선의 방정식, 또 법선의 방정식을 이용해서 수열의 일반항을 만드는 것까지 아주 다채로운데요.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자. 이렇게, y는 x제곱이 아니로구나. y는 8분의 1 x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점 p를 이 정도라고 할까? 여기서 이렇게 접선을 그어. 그럼 pn의 좌표는 x좌표를 an이라고.
그럼 y좌표는 자연스럽게 8분의 1 an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제 접선 L 방정식을 만들자. 기울기 미분을 했을 때 y 프라임이 4분의 1 x이기 때문에 x가 an일 때 접선의 기울기는 4분의 1 an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식을 만들어 보면은 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4분의 n제곱 플러스 8분의 n제곱 이래서 마이너스 8분의 1 an의 제곱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겠어. 그때 이제 삼각형의 넓이 SN을 구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이 QN의 좌표가 될 텐데 Y가 0일 때 X절편을 구해. 그래서 4분의 1 AN X는 8분의 1 AN의 제곱이다. 이런 계산을 통해서 QN의 X좌표 2분의 AN을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는 해결할 수 있겠죠. PN하고 QN의 좌표만 알더라도 삼각형에서 밑변의 길이는 AN에서 2분의 AN을 뺀다. 높이는 8분의 1 AN의 제곱이다.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삼각형 SN의 넓이를 구하는 식은 2분의 1 그리고 2분의 1 2분의 AN 8분의 AN의 제곱 32분의 AN의 3제곱. 여기까지 우선 SN이 마무리가 돼. 자, 그럼 이제 TN을 구하고 싶어. TN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법선이 필요하겠다. 법선 M이라고 그럴까? 그럼 이 법선 M의 기울기부터 생각해보면 접선하고 수직이니까 마이너스 AN분의 4를 기울기로 해서 직선의 방정식을 정리해. 자, 이렇게 되면 y절편, 이게 이제 RN의 좌표가 되는 거죠. 0, 4분의 1, 8분의 1의 AN의 제곱. 그럼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TN의 넓이 식으로 만들 수 있겠다. 그지? 밑변의 길이는 AN이 돼. 높이는 4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번에 TN의 넓이는 2분의 1 AN의 4까지. 그래서 2AN. 그럼 이제 TN분의 SN을 먼저 적어보도록 되어 있지? 그래서 TN분의 SN 하면은 2AN분의 SN이 어딨냐? 여기 32분의 3제곱. 어이구. 그럼 이제 64분의 AN의 제곱.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A의 N 플러스 1을 만들어야 되겠다. A의 N 플러스 1은 PN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가가지고 요 곡선하고 만나는 점 있잖아. 이 점이 P의 N 플러스 1이래.
그러니까 y좌표가 Rn의 y좌표와 같은 위치야. 그래서 Pn 플러스 1의 x좌표를 구하는 식은 8분의 1 x제곱이 4 플러스 8분의 an의 제곱이다. 이거를 계산해서 x의 값을 정리해주면 돼. 그래서 x의 제곱은 32 플러스 an의 제곱이니까 an 플러스 1의 제곱. x좌표가 an 플러스 1이야. 그지? 그래서 an 플러스 1의 제곱에서 an의 제곱을 뺀 거는 32다. 그러니까 제곱이 되어 있긴 하지만 등차 수열의 일반항 그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지. 자, 그때 이제 박스 바로 위에 문제 마지막 줄을 보면 P1의 좌표가 1,8분의 1. 그러니까 P1의 좌표가 1로 시작한다는 얘기는 첫 번째 항을 1로 해라 그런 뜻이라서, 그러면 이때 an의 제곱, 이 등차 수열은 공차가 32, 첫 번째 항이 1이 되려면은 마이너스 31까지. 그래서 an의 제곱을 여기까지 정리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이 tn분의 sn 어때? an의 제곱 바로 대입해서 32n 마이너스 31. 자, 이 정도까지 하면 빈칸 넣기를 다 마칠 수가 있겠어. 접선의 방정식, 법선의 방정식, 그리고 이제 an 플러스 1 an 관계식,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해볼 수 있도록 연습을 해봐. 삼각형 문제를 풀어보기로 합시다. 먼저 이제 A하고 B가 2. 여기서 수직이 되게 선을 그린다. 그럼 이걸 C라고 하고 이렇게 이어져. 그때 요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네. 원의 중심은 요 정도에 있고. 그리고 이제 A하고 O를 잇는 선. 그때 요 부분의 각의 크기가 세타라는 거야. 그래서 이때 사인 세타의 제곱을 구한다. 상당히 복잡한 그림이지. 그리고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바로 세타를 기본각으로 하는 직각삼각형을 만드는 것도 불가능한 상태고, 그래서 좀 기술이 필요해. 자, 시작은 이제 여기서부터 하자. 6인데 이 각을 알파라고 해서 시작을 합시다. 그럼 이거는 직각삼각형인 상태지. 삼각형 CAB가. 그래서 먼저 만들어 볼 수 있는 거는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 된다는 사실.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 된다. 그러면은 요렇게 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여기가 3, 여기가 1. 그렇게 볼 수 있겠나?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해야 되는 게 5에서 m까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그거는 삼각형 MBC에서 만들어 보자. 삼각형 MBC. 그러니까 여기 있는 요 삼각형을 한번 볼래? 잘 안 보이나? 그럼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해보자. 여기가 M, 여기가 B, 여기가 C. 그때 이 각이 알파인데 C에서 M까지의 길이나 M에서 B까지 길이는 서로 똑같아. 직각 삼각형이고
빗변의 중점이 m이라면은 m이 삼각형 ABC에서는 외심, 그러니까 길이가 다 똑같아. m에서 c까지, m에서 b까지. 그래서 이 길이가 3이면 이 길이도 3이 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알파하고 3이 중요해. 이거 두 개를 알면은 MBC에서 사인 알파분의 3을 계산했을 때 외접원 반지름의 2배, 이거를 계산할 수 있거든. 외접원 반지름의 2배. 그 외접원 반지름의 2배가 여기서는 뭐가 되니? 바로 5에서 m까지 길이의 2배, 이런 계산이 된다는 거지. 그럼 이제 5에서 m까지의 길이의 2배다. 그러면은 2 곱하기 사인 알파분의 3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하고 있었나? 그래서 이제 이게 계산을 하면은 2분의 9 이렇게 나옵니다. 5에서 m이 2분의 9. 여기는 3. 자, 그러면 이제 이 빨간 삼각형에 집중을 하면 좋겠는데, 이 각의 크기 생각해 보면 어때? 여기서 수선을 내렸을 때 알파 90도. 그래서 이 부분의 각이 이제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가 되겠다. 이쪽이요. 그럼 이제 삼각형 OMA를 주목해 볼래? 여기서 사인 법칙을 사용하려고 그래. 근데 그 전에 A에서 O까지의 길이가 필요하다. 작전을 먼저 얘기해 줄까? 지금 어떤 작전을 쓰려고 그러냐면은 사인 세타 분의 5에서 m까지의 길이 2분의 9가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분의 5에서 a까지 길이, 이런 사인 법칙을 사용하려고. 이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는 만들 수 있어. 이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라서 근데 이 OA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OA의 길이를 코사인 법칙을 사용해서 먼저 만들어 보자. 그럼 OA의 제곱이니까 3의 제곱 2분의 9의 제곱 마이너스 2, 3, 2분의 9, 거기다가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자, 코사인 법칙을 사용하겠다 그 말이야. 삼각형 OMA에서 그럼 우선 이제 9 4분의 81 마이너스 27에 자, 코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 2, 4분면 마이너스 그리고 사인 알파. 근데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 그럼 9하고 9니까 18에다가 4분의 81 그래서 4분의 72 플러스 81이 되니까 4분의 153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루트까지 취해주게 되면은 5에서 a까지 길이는 2분의 이 153이 어때? 9로 약분하면은 9 곱하기 17이야. 그래서 3 루트 17.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사인 세타를 구하는 게 더 가까워졌다. 아까 그 작전 여기 있지? 예. 그래서 사인 세타분의 5에서 m까지의 길이 2분의 9는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알파분의 2분의 3 루트 17이다. 2분의 3을 먼저 약분을 해줄까? 그러니까 이제 사인 세타분의 3은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2, 4분면이니까 플러스인데 코사인 알파로 붙여주자. 그리하면 사인 세타는 3에다가
루트 17분의 코사인 알파를 구한 게 돼. 근데 사인 세타의 제곱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에서 바로 제곱을 해버리자. 9, 17, 코사인 알파의 제곱. 사인 알파가 3분의 1이었지? 사인 알파의 제곱이 9분의 1이야. 그럼 코사인 알파의 제곱은 9분의 8. 자, 이렇게 하면은 마무리가 되겠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난이도가 높아. 왜냐하면 세타를 직접 이용해서 직각삼각형 그런 식이 아니라 알파를 이용해서 세타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 좀 차분하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봐. 1번 문제를 보자. 21번. 왠지 최근에 모의고사 봤던 그 9월 문제들하고 좀 흡사한 것 같지요? 뭐 대입하다가 답을 찾는 건데, 그래, 이 조건에 맞춰서, 그리고 세 번째 항은 1이다. 먼저 기억, 여섯 번째 항 그랬는데, 한번 다 찾아봐야 돼. 자, 그래서 이제 A3하고 3을 비교했을 때, A3은 1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부동식이 성립해. 그럼 이제 이거를 이용을 해야 돼. A의 네 번째 항은 2의 A의 세 번째 항 제곱이다. 그죠? 이건 n이 3일 때니까. 그럼 세 번째 항이 1이라고 그랬으니까 A의 네 번째 항이 2의 1제곱을 계산해서 2 이렇게 차근차근 해보자. 자, 이번에 n이 3일 때 네 번째 항하고 4는 어떤 관계냐? 네 번째 항이 2라서 또 이렇게 부등식이 돼. 그럼 역시 위에 있는 걸 이용을 해서 다섯 번째 항은 2의 네 번째 항, 그러니까 2의 제곱이 되면서 4가 돼요. 자, 이거 n이 4였지? n이 5일 때는 다섯 번째 항하고 5일 때 아직도 부등호가 이쪽이 되겠다. 그럼 여섯 번째 항은 2의 a의 5, 2의 4제곱이니까 16. n이 6일 때 여섯 번째 항과 6의 관계가 드디어 부등호의 방향이 반대가 되고 있지? 그럼 이번에는 일곱 번째 항을 만들 때 로그 2의 a의 6, 그래서 로그 2의 16을 계산해야 돼. 4가 돼. n이 7일 때 일곱 번째 항과 7의 관계는 일곱 번째 항이 4가 됐어. 다시 이쪽이야. 그러니까 여덟 번째 항은 2의 일곱 번째 항 제곱, 그러니까 2의 4제곱이니까 16. 이제 4하고 16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어떤 흐름인 것 같아. 자, n에다가 8을 대입하면 여덟 번째 항, 이번에 8보다 크죠? 여덟 번째가 16이니까. 그래서 아홉 번째 항은 어떻게 돼? 로그 2의 16, 그러니까 4가 되겠어. 아홉 번째 항은 9보다 작아. 그러니까 열 번째 항은 이제 알겠지? 2의 4제곱 16. 자, 그럼 열 번째 항은 그래서 11번째 항은 로그 2의 16, 4. 11번째 항이 이번에 11보다는 작아. 그러니까 12번째 항은 2의 4제곱, 16. 아직 좀 더 참아야 돼. 계속 적어보는 수밖에 없어. 자, 이번에는 다시 4. 맞지? 이번에는 16. 좀만 더 해보자. 14번째 항이 14보다 커. 그러니까 15번째 항은 로그 2의 16, 또 4가 되는 거고.
15번째 항은 15보다 작다. 그러니까 16번째 항은 16이 된다. 16번째 항이 16보다 크거나 같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번에도 로그를 이용해야 되겠죠. 7번째 항이 17보다 작다. 그러니까 18번째 항은 16이다. 자, 드디어 18번째 항과 18 관계가 드디어 이렇게 돼. 그래서 19번째는 무려 2의 16제곱 이런 식으로 말이야. 자, 그럼 이제 기역과 디귿은 해결이 되겠는데 기역은 여기를 보면 돼. 6번째 항이 16이다. 그 다음에 디귿은 처음으로 100을 넘는 거는 19번째 항이다. 그죠? 그러니까 차근차근 다 적어보기만 하면 된다. 그럼 이제 니은을 확인해 보기로 하자. 니은을 확인하는 거는 정말 모의고사 문제에 나왔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A1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은 n에다가 2에서부터 집어넣어서 해보기로 하자. n에다가 2를 집어넣어 가지고 A2가 2보다 작다면 그때는 세 번째 항이 2의 A2 제곱. 그러니까 1은 2의 A의 2. A의 2는 0. 자, 다시 확인해 보자. A2가 2보다 작다. 맞는 말이지? 그럼 A2가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럴 때 생각해 볼까? 그럼 이거는 세 번째 항이 로그 2의 A2 이렇게 되는 거라서 1은 로그 2의 A2. A2는 2라고 해야 되는 건데 2보다 크거나 같다. 역시 합당한 것이 되겠다. 그럼 이제 첫 번째 A2가 0이면 0일 때라고 할까? 자, 그럼 이것도 이제 n이 1일 때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겠어. A1이 1보다 작을 때냐, A1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냐, 이렇게. A1이 1보다 작다면은 A의 2는 2의 A1제곱. 그러니까 0의 2의 A의 1. 근데 지수가 0이 될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실패. 자, A2는 로그 2의 A의 1. A2가 지금 0인 상태잖아. 그때 첫 번째 항은 1이 되는 게 가능한데 이 범위에도 맞게 돼. 그러니까 A1은 1이다. 됐죠? 그게 이제 A2가 0일 때. 자, 그럼 이번에 두 번째는 A2가 2일 때는 역시 n에다가 1을 집어넣는 거니까 A1이 1보다 작을 때랑 A1이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나눠서 생각을 해보자. 그럼 A2는 2의 A의 1, A의 2는 로그 2의 A의 1. 지금은 A2가 2일 때야. 그러니까 2는 2의 A의 1, 따라서 A의 1은 1이다 되는데 이 범위에 맞지가 않겠다. 실패. 자, 그럼 이거는 2는 로그 2의 A1. 그래서 A1이 4가 돼. 범위에 맞는 거지?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첫 번째 항은 1 또는 4가 되는 게 가능하다. 그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다. 이제 21번까지 했으니까 이제 단답형 22번부터인데 간단하게 말로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22번은 뭐 x-3 약분하면 되겠고 23번은 최대 최소는 -5 플러스 3을 하면 최대가 되고 여기서 저 최대값은 5 플러스 3이 최대다. 선생님이 착각했다. 그리고 주기는 x 앞에 1이니까 2파이라고 처리하면 돼. 그 다음에 24번은 뭐 부정적분 해가지고 답을 구해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25번은 이제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 요건 한번 확인해 볼까?
자, 이렇게 이제 서로 같다고 해서 교점의 좌표를 구하는 과정인 건데, 자, 2를 제곱해서 마이너스 x도 제곱하자. 그러면은 x 플러스 6은 x의 제곱. 뭐 이렇게 두 개가 나와. 그때 진수 조건을 잊어먹지 않아야 되겠다. 진수 조건. 마이너스 x로 시작했어. 그러니까 3이 될 수는 없으니까 교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가 된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에서 설명하는 상황을 그래프로 한번 작성해 보면은, 자, 먼저 x 플러스 6. 이거는 이제 x가 마이너스 5일 때 x축을 지나게 돼. 그리고 로그 2의 마이너스 x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렇게 x축을 지나게 되고, 그리고 그때 만나는 이 교점, 그 x좌표를 방금 구한 거야. 마이너스 2. 그럼 y좌표는 뭐 대입해보면 1. 그쵸? 그래서 이제 삼각형의 넓이, 밑변의 길이는 4, 높이는 1, 이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6번을 볼까? 남학생 2명, 여학생 4명이 있는데 3개 팀으로 만든다. 남학생은 같은 팀이 되지 않는다. 여사건으로 푸는 게 더 편리하죠? 이렇게 남학생이 같은 팀이 될 확률을 구해가지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6명을 2명, 2명, 2명으로 나누는 것이다. 그때 3팩분의 1이 필요하다. 둘, 개수가 다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남학생이 같은 팀인 거는 남학생 2명을 이미 빼놔. 그리고 나머지 4명을 가지고서 두 팀을 만들면 돼. 그치? 이번에도 2팩분의 1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이렇게 약분이 될 것이고, 6, 2분의 3이 되는데 15분의 3, 5분의 1이다. 따라서 5분의 4.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럼 이제 27번을 보자. 27번은 문제 첫째 줄을 자세하게 읽어줘야 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된이라고 그랬지. 정의된에 동그라미를 쳐놓을래?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 이렇다. 그러니까 정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x가 2일 때 함수값은 존재해.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 x가 2일 때 fx가 연속이라는 말하고는 다른 말이야. 그래서 정의된이라는 글자 꼭 새겨놓도록 해. 연속이라는 말이 아니야.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지 다른지는 몰라. 다만 함수값이 있다는 것만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이제 주어진 식, a의 값을 먼저 구해야 되니까 2부터 대입해 볼게. 그럼 2a가 6이 되는 거니까 a는 3 이렇게 해놓고 넘어가자. a는 3. 자, 이거 2를 집어넣어서 0이 됐어. x-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소리이기도 하지. 몫은 x제곱 플러스 7 마이너스 2x제곱이면 플러스 2x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따라서 fx를 정리해 볼 때 두 가지로 나눠서 x가 2가 아니라면 그때는 x-2를 약분해 가지고
x제곱 2x7 이렇게 하면 되는데 x가 2일 때는 분명히 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어. 근데 뭔지는 아직 모르는 상태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 문제 첫 번째 줄 정의된 그 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합시다. x가 2일 때 값이 분명히 있어.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이 조건을 생각해 보자. x가 b일 때의 함수 값과 x가 b일 때 극한값을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30이 된다. 마이너스 30이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눠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 b가 2가 아닐 때랑 b가 2일 때 이렇게. 왜 그러냐면 fx의 특징이 x가 2일 때와 2가 아닐 때로 나눠지니까. x가 2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b가 2가 아니라면 항상 연속함수지. 연속함수. 그러니까 연속함수에서는 f의 2나 극한값이나 같은 거라서 f2의 b가 2가 아니라면은 f의 b나 함수값이나 극한값이 같은 거라서 fb의 제곱이 마이너스 30이다. 이렇게 돼야 돼. 근데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이야. 따라서 지금 여기서 가리키는 b는 바로 2야. 2. 함수값과 극한값이 같지 않은 상황. 자, 그래서 b를 2라고 하면은 f의 2 함수값과 x가 2를 향해서 갈 때 fx의 극한값 이 둘의 곱이 마이너스 30이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럼 f2의 값을 만들 수가 있겠네. 자, 여기 극한값은 어때? 이거는 x가 2가 아닐 때, 그러니까 여기다가 대입해서 구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4 더하기 4 더하기 7이니까 15. 이게 마이너스 30이지? 따라서 f2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상태였던 거야. 자, 그럼 이제 필요한 답들 구해줄 수 있겠니? A는 3이니까 F3, B는 2니까 F의 2. 그럼 F의 3은 이 식에서 이 식을 3을 대입해서 구하면 되고 F의 2는 마이너스 2라고 해서 답을 구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다시 맨 첫 번째 정의된 이 말을 명심해라. 봅시다. 함수 3차함수가 있고 x는 0에서의 접선이 있고 4, 4분면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을 그린다. 이런 내용들은 그림으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 자, 우선 이게 이제 3차함수가 되는 거고, 그때 접선 미분을 하면 x제곱 마이너스 3, x가 0일 때 미분계수가 마이너스 3. 그래서 이 접선의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3x가 돼. 그때 이제 4, 4분면에 있는 점에서 이 곡선의 접선을 그렸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그리고 여기, 그렇지? 이게 이제 서로 길이가 같게 해야 되겠다. 그럼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점 A, 점 B의 좌표가 필요한 건데, 근데 그 점의 좌표를 구할 때 시작은 바로 이 접점이 되는 거야. 접점. 접점을 알아야 나머지 A와 B의 좌표로 만들 수 있다. 이 접점이 이 문제에서 핵심이다. 자, 그럼 이제 접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역시 요 선의 식이 필요한 건데 힌트가 있어. 뭐냐면 A에서 O하고 A에서 B가 서로 길이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 선의 기울기,
3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래야 이 점 A,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대칭이 되고 이등변 삼각형이 될 거 아니야. 이해되니? 기울기가 3? 그래서 이 식을 미분을 했을 때 3x의 제곱 마이너스 3이 되는데 3x 제곱 마이너스 3이 3이 되는 x의 값을 계산해 보자. 자, 그래서 이제 이 접점의 x좌표가 루트 2라는 사실. 그럼 이제 y좌표는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루트 2가 돼. 그럼 선의 방정식.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를 지나는데 기울기가 3.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의 이 선의 식이 3x 마이너스 4 루트 2가 되더라. 그럼 점 A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방정식 풀면 되겠다. 이 선하고 이 선이 만나는 거잖아. 그래서 6x는 4 루트 2, x는 3분의 2 루트 2. 그래서 이 점 A의 좌표가 3분의 2 루트 2, 이게 x좌표야. 그럼 y좌표는 마이너스 2 루트 2, 여기까지. 자, 그럼 이제 삼각형 OAB의 정체 밝혀진 거지. 먼저 이 밑변의 길이 O에서 A하고 B에서 A가 서로 같은데 x좌표가 3분의 2 루트 2란 얘기는 밑변의 길이를 3분의 4 루트 2로 하면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높이는 이 점의 y좌표를 보고서 2 루트 2다 이렇게 해주면 돼.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거는 2분의 1 밑변의 길이를 3분의 4 루트 2로 그리고 높이는 2 루트 2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어. 보자. 29번은 이제 A, B, C, D 자연수의 순서쌍인데 중복조합하고 연결이 되는 그런 문제로 보인다. 주어진 조건이 4개의 자연수를 더해서는 17이 돼야 돼. 그리고 이제 곱했을 때는 8의 배수가 돼야 될 것. 그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할까? 그러니까 더해서 17이잖아. 더해서 17이니까 홀수 짝수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자. 홀수 짝수. 이 중에서 홀수가 3개가 되고 짝수가 1개가 되는 경우. 그러면 4개를 더해서 홀수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홀수가 1개, 짝수가 3개. 이렇게 두 가지를 먼저 분류를 하면 정리하기가 더 용이하겠어. 더해서 홀수다. 그러면 홀수가 3개고 짝수가 1개든지 홀수가 1개, 짝수가 3개일 때 이렇게 분류를 해보자고.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홀수가 3개. 짝수가 1개일 때. 그럼 이거는 이제 먼저 경우의 수가 4 발생하겠다. 4. 왜 그러냐면 짝수인 것을 하나 고르려고. 그래서 이제 A, B, C가 홀수가 되고 D가 짝수가 된다.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 그래서 A는 2A 프라임 플러스 1, B는 2B 프라임 플러스 1, C도 2C 프라임 플러스 1. 그때 D는
ED 프라임 플러스 E 이렇게 해야 되겠어. A, B, C, D가 다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홀수 짝수를 지금처럼 표시를 해야 돼. 자, 그러면은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이걸 만들면 어떻게 되겠냐? 아, 근데 여기서 하나 놓쳤다. 쏘리. 여기서 첫 번째만 생각을 했지 두 번째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은 곱했을 때 8의 배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짝수를 D로 하기로 했다면은 D가 8이 될 수밖에 없어. 그쵸? 짝수 자체가 8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16이 되는 건 불가능하잖아. 자, 그래서 이거는 다시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7에서 8을 뺀 9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A는 2A 프라임 플러스 1, B는 2B 프라임 플러스 1, C는 2C 프라임 플러스 1 이렇게 말이야. 그럼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이들의 합은 뭐라고 하면 되겠니? 이거 다 더해서 9니까 6, 그걸 2로 나눠서 3 되지? 그럼 이 경우의 수는 중복조합을 통해서 3H3, 5C3, 열 이렇게 되겠어. 그러니까 홀수가 3개고 짝수가 1개인 경우의 수는 40개로 계산을 하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케이스. 두 번째 케이스는 홀수가 1개고 짝수가 3개인 경우. 짝수 3개니까 다 곱했을 때 8의 배수가 되는 건 자동으로 성립하게 되겠다. 일단 경우의 수 4 시작하자. 어떤 게 홀수냐 이걸 고르는 경우의 수를 먼저 4라고 할게. 그래서 홀수가 A고 나머지 B, C, D가 짝수일 거다.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A는 2A의 프라임, B는 이제 홀수 2B 프라임 2 자연수니까 B는 2B 프라임 플러스 1, C도 2C 프라임 플러스 1, D 2D 프라임 플러스 1. 자, 그래서 이걸 다 더했을 때 17이 된다. 그럼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17에서 5를 빼면 12, 그걸 절반으로 나누니까 6. 따라서 4H 6을 계산하면 돼. 그래서 9C3. 그럼 84가 되겠다. 아니지. 뭐 잘못했는데? 짝수가 3개고 홀수가 하나인데 이런. 막판에 이렇게 실수를 하니. 니네들이 할 실수 내가 미리 다 한다고 생각해라. 말 되냐? 자, 이렇게. 자,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더하면 17이 되니까 A 프라임, B 프라임, C 프라임, D 프라임을 하면은 17에서 7을 빼면 10, 그걸 2로 나누니까 5 이렇게 해서 4H5를 계산해 줘야 돼. 그러니까 8C5, 8C3, 그래서 56이 됩니다. 그래서 4에다가 56. 그렇게 하면은 29번을 정리할 수가 있겠어. fx는 최고창의 개수가 2인 3차함수가 되는 거고 gx는 최고창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함수. x는 2를 기준으로 해서 나눠지는데 절대값을 취했는데 미분이 가능하고 h형은 0이다. hx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존재한다. 이런 조건들을 만족해야 돼. 자, fx는 2x 3제곱으로 시작한다. gx는 마이너스 x 제곱으로 시작한다. 그치? 그래서 이제 대강의 그림을 생각해 보면은 fx는 이런 식으로, gx는 이런 식으로.
그럼 이제 서로 이어지는 부분이 어디 부분인가 이걸 한번 고민을 해보자. 조건 나를 보면 hx의 절대값을 취하면 다 미분 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절대값을 취했는데도 미분 가능이니까 원래 함수도 미분이 가능해야 되거든. 그래서 서로 이어지는 부분이 어디가 돼야 되는가 그걸 이제 해볼 때 자, 3차 함수가 증가하는 부분, 3차 함수가 감소하는 부분, 3차 함수가 다시 증가하는 부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서로 연결이 되는 부분을 찾아보려고 그래. 자, 여기서 되려면은 2차 함수는 여기서 끊어져야 되겠어. 그치?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x는 2를 기준으로 할 때 올라가다가 이렇게 이런 모양이 된다는 얘기야. 끊어진 부분을 지금 표시했을 때 그럼 감소하는 부분이니까 2차 함수도 감소하는 부분에서 이어져야 미분이 가능할 거지. 그래서 이 접합 부분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가다가 이런 식으로 내려오겠다. 자, 증가해. 그럼 이번에 2차 함수도 여기서 연결이 돼야 돼. 그래서 x는 2. 그럼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이 돼. 자, 어떠냐? 이 세 개의 그림 좀 이해가 되냐? 그치? 자, 그럼 이제 문제에서는 H형은 0이다 그랬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절대값을 취했는데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X축하고 이렇게 접한다는 힌트가 숨어 있다고 봐도 되겠어. X축하고 접한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X축이 이렇게 다 접하는 모양이야. 그죠? 그래야 절대값을 취했을 때 다 미분 가능하니까. 근데 이제 조건 다가 마지막 결정타야. 이거를 y는 hx하고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있어야 돼. 근데 저 왼쪽에 두 개는 없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이런 그림이 될 수밖에 없다. 알겠죠? 그래서 먼저 문제 조건에서 설명하는 그림의 상태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런 그림이었던 것이야. 그래서 이 내용을 참고해가지고 fx하고 gx의 형태를 만들어 보는데 지금 여기는 x가 2일 때야. x가 2일 때. h형은 0이라고 그랬어. 이 자체가 hx인데 h형이 0이라면 여기보다는 여기가 0,0이 돼야 돼. 그쵸? 그래서 이제 3차 함수는 여기 0에서 접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2차 함수는 이렇게 가면서 접하고 그래서 이 두 군데에서 접하는 이게 이제 좀 더 자세한 hx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럼 이제 식을 한번 만들어 봐도 되겠죠? fx는 2x 제곱에 x 마이너스 a가 곱해져 있을 거다. 0에서 접하니까. 그치? 근데 이제 또 만나는 점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이 a는 2보다 큰 부분일 거다.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리고 gx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의 제곱일 것이다. 그치? 그리고 이 접하는 부분은 x는 2보다 오른쪽이니까 b도 역시 2보다는 큰 값일 거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이거 정리해 보면은 2x 3제곱 마이너스 2ax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x의 제곱 2bx 마이너스 b의 제곱. 자, 이렇게 fx하고 gx의 윤곽을 먼저 잡아봤다. 자, 그럼 이제 미분 가능하다는 걸 통해서 바로 이 부분 말이야. x가 2일 때 미분이 가능하니까 f의 2하고 g의 2가 같으면서 f'2하고 g'2도 같아야 되겠어. 그지?
그럼 FA하고 G가 같으니까 16 마이너스 8A하고 G의 2 마이너스 4 플러스 4B 마이너스 B의 제곱이 같을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F'2하고 G'2. 요 F'X를 구하면은 6X 마이너스 4AX, 6X의 제곱 마이너스 4AX가 되고, G'X도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2B가 되잖아. 그때 이제 똑같이 2를 대입하면은, 24 마이너스 8A는 마이너스 4 플러스 2B. 자, 이렇게 되겠어. 자, 그럼 이거 두 개는 이제 연립하면 되겠다. 그래서 8A는 하고 만들어 보면 이항해 가지고 28 마이너스 2B. 그럼 여기다가 28 마이너스 2B를 집어넣어서 16 28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2 플러스 2b는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4b 마이너스 4. 이항하면 b의 제곱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8이 0. 그래서 b 플러스 2하고 b 마이너스 4.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하고 4 이렇게 돼. 근데 b가 2보다 커야 되는 거지? 그래서 b는 4가 되는 게 확실하고, b가 4일 때 이제 a의 값을 계산해 보면은 이게 이제 20이 되잖아. 그래서 a는 2분의 5. 이렇게 a하고 b의 값을 확정 지을 수가 있겠다. 자, 그럼 이제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라 그랬는데, 0에서 2까지는 마이너스 fx 적분하면 되겠고, 자, 2에서 4까지죠. 지금 여기가 4라고 구해 놓은 거잖아. b가 4라는 것은. 그래서 2에서 4까지는 마이너스 gx를 적분을 해서 이거 정리만 하면 되겠다. 여기부터는 여러분들이 하기로 하자. 그래서 처음에 왜 이런 그림이 돼야 되는가, 이 부분을 잘 시청을 하고 생각을 정리해 보면 좋겠다. 그래, 오늘은 이것까지 하자.